자, 이 예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초창기에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수수료, 무슨 마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앞단에서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수익 모델을 고민할 만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B2B AI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업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업체는 최우선 과제는 일단 어딘가에 괜찮은 고객사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남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생겨야 됩니다. B2B 장사나 혹은 정부 대상 상대로 장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레퍼런스 없는 업체는 어디에도 못 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든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과하셔서 레퍼런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진짜 작은 레퍼런스 한두 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덜컥 큰 회사한테 제안서 던지고 우리도 끼워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면 잘 안 끼워지죠. 수익 모델을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고 저렇게 해서 뭐 사용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시지만 그거는 레퍼런스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매출 기회를 찾는 게 우선이죠. 어쩌면 완전히 공짜 서비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용자가 늘어야 되니까요. 사용하는 기업체가 늘고 그 기업체가 우리 걸 써가지고 어떤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을 못 받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개발하느라고 1년 동안 돈 10원도 못 벌었고 그 다음에 공짜로 서비스 해주느라고 비용 더 들어가가지고 한 2년 동안 10원도 못 벌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서비스는 망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계제는 매출을 어떻게 얼마 단가 얼마로 서비스를 할 것이냐를 고민하실 게 아니고 충분하게 레퍼런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걸 공짜로 운영한다 그러면 나는 운영비를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수익 모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여기저기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드디어 단가를 정상적으로 붙인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는 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 전에부터 매출의 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 서비스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가령 오토 플랫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를 모아야죠. 배달의 민족처럼 우리나라의 음식 업체가 대충 한 50만 개쯤 되니까 여러분이 50만 개의 주소를 다 모았다고 칩시다. 전화번호부를. 그렇게 모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안 달라붙으면 말짱 꽝입니다. 최근에 무슨 공공앱 배달앱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공공 배달앱이 뭐 경기도에서 돈 대고 그다음에 뭐 NHN 결합하고 이러니까 금방 그걸로 대박 나지 않을까. 그게 삽시간에 배달의 민족 MS를 뭐 수십 % 뺏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배달의 민족 제가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제3자로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배달의 민족 MS 그렇게 크게 못 뺏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배달앱을 작동하는 기제는 사실은 음식점 업체가 많다는 기본이고 음식점들에 대한 리뷰가 쌓여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사용자가 얼마나 모여 있느냐죠. 근데 과연 공공배달앱이 단기간 내에 그 배달의 민족이 지난 한 7, 8년간 쌓아온 리뷰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시면 이런 식의 플랫폼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고객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돈이 많으면야 뭐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혹은 나의 플랫폼에 대해서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사용해 줄 소수의 고객이 어디 모여 있을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세그먼트를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고객은 나를 사줄 것이다 접근해서 마케팅 해보고 반응 없으면 다시 다음 고객으로 넘어가고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 가설 검증 단계를 버티셔야죠. 당연히 이때까지 매출은 나올 리가 없죠. 내가 아까 무슨 건당 수수료 받고 광고비 받겠다고 해도 사용자 100명, 200명 모이는 데서 누가 광고료를 내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를 모으는 게 먼저란 뜻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버티기 위한 실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창업자분들께서 열심히 알바 뛰고 집에 돈 끌고 오면서 버티실 생각을 하시든지. 그게 수익 모델입니다. 초창기에 고민하셔야 되는 수익 모델은. 나중이 되면 배달의 민족처럼 5.8%를 받을 거냐, 뭐 6.8%를 받을 거냐, 뭐 이런 걸 고민하시겠지만 그거는 적어도 시리즈 A 단계는 넘어가실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D2C 같으면 커머스이기 때문에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들거나 찾아야 돼요. 이것도 역시 가설 검증입니다. 뭐 무신사니 지그재그니 하는 유명한 요즘의 스타트업, 커머스 스타트업들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확 뜬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걔들이 그거 관련된 정보를 찾는데, 그러니까 즉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열광한다, 어떻게 보여주면 열광하더라라는 걸 알아내는데 시간들이 꽤 소요가 됐습니다. 최적의 제품을 찾는 게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검증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다만 여기는 플랫폼이나 R&D 쪽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기술 분야 쪽하고는 많이 다르게 이런 커머스는 초창기부터 원가 관리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는 회사도 있긴 해요. 원가 관리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들여다보고 시장에 마케팅을 하거나 혹은 특정 제품을 찾은 다음에 그 제품으로 그냥 원가 관리 따위는 잊어버리고 시장 MS만 가지고 싸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MS는 마켓이에요.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싸우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쿠팡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아직도 적자니까. 아마존은 20 몇 년간 적자였고.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한테 가서 뻔뻔하게 돈 달라고 할 정도의 맷집도 있으셔야 되고 설득 논리도 그 정도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들이 와서 내 제품을 구매해 준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원가 관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적자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고객이 열광해요라는 걸 증명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보통의 커머스 업체들이라고 하면 원가 관리는 초창기부터 계속 따져봐야 됩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들이나 기술 업체들은 실탄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 판매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를 따지시면 괴로워집니다. 수익 모델을 고민할 단계는 한참 뒤란 뜻이죠. 그리고 커머스 업체들이거나 소규모 제조업체시라면 혹은 소규모 자영업에 가까운 창업이시라면 뭐 카페 운영하겠다 이런 식이시라면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원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목식당 같은 프로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골목식당에 보시면 백종원이 속 터져 하는 그 식당 사장님들 중에 보면 자기가 만드는 음식의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정확히 계산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쪽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업의 목표와 수익 모델이 얼라인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영업은 미리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자영업은 사업 목표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음식으로 모든 걸 승부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영업의 사업 목표는 내가 먹고 살자죠. 돈을 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원가 관리라는 걸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수익 모델도 철저하게 매출액이 나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들어간 비용 전체를 커버하고도 이익으로 남는가를 계속 계산해 보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플랫폼 사업처럼 마케팅 비용 왕창 쓰고 뭐 방문자가 늘면은 언젠가는 내가 돈을 벌겠지라는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